부정선거! 부정선거! 이승만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발포해! 오늘의 이야기는 1952년부터 시작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자, 1948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4년 뒤인 1952년에 다시 한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죠. 이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어서 한 사람당 2번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1952년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가 아니라 전쟁 중이었다는 건데요. 나라가 전쟁 중이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있으니까 4년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해서 이승만은 다시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하게 되고, 국민들도 그래 지금 전쟁 중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추진하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대통령이 바뀌는 건 부담스럽다 라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1952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2번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4년을 더 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랑 이 대통령직 자체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냥 하고 싶은 때 대통령 나갈 순 없는 건가? 아, 그런 방법이 있구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라는 건 뭘까요? 대통령 중임 제한을 걸고 있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딱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헌법을 뜯어 고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법을 고치고 싶다면, 아니다, 대통령 2번 말고 최대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제한 없음, 이렇게 바꾸는 게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상상도 하지 못한 행보를 벌입니다.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건 똑같은데 앞에다가 수식어가 붙어요. 바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이라는 건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거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이름에 이가 들어간 사람만 중임 제한을 철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법 중에 법이다 보니까 개인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고, 당시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을 고칠 수가 있었는데, 나는 헌법을 고치고 싶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는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또 고민에 잠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엔 결심을 해버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1954년 5월에 이 자유당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서명한 사람들만 후보로 공천을 해줍니다. 자, 개헌안에 찬성한 이 자유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뽑히게 됐고요. 총 203명이었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 개헌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3명의 3분의 2가 계산을 해보니까 135.33333333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135.3333명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3분의 2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36명은 찬성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찬성 135표가 나왔으므로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하하, 이럴수가. 딱 한 표 차이로 개헌안이 통과되지를 못했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잠깐만요. 저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아니, 이보시오.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원칙상 136명이 나와야 되는데 135명이 나와버렸으면 통과가 못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 의원님 융통성도 없으시라. 이 일 자체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게 될 수가 있지 않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반올림도 모르십니까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보다 크면 위로 올리는 것이 4452 계산법 아닙니까? 4452. 그러니까 135.3333에서 3333을 빼면 135명만 찬성해도
그냥 유도리 있게 통과된 걸로 합시다. 뭐? 유도리?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말도 안 되는 토론을 하고 있다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야당 의원은 이 논쟁에서 빠집니다. 아유 그 바라던 맙니다. 멀리 안 나가요. 자, 이렇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4.4.5입 계산법을 들이밀면서 이 부결됐던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했고, 이때 불만을 품은 야당 의원들이 논쟁에서 퇴장하면서 남은 자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안 부결 번복 가결 동의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1956년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이때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혼자 대통령 해먹으려고 너무 우겨 넣는 거 아니냐, 헌법도 반강제로 바꾸던데 이거 대통령 자격 있는 거 맞냐.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의 모습은커녕 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조금씩 독재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네 번째 대통령을 뽑는 날, 이날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세력은 대규모 사기극을 벌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번에 여론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대통령직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벌인 거예요. 언제? 1960년 3월 15일에. 그래서 우린 이 부정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들로 이 부정선거를 행했느냐? 여기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웃긴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당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과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뽑은 표를 가득 담아놓은 투표함을 준비해놓고 실제 국민들이 투표했던 투표함과 바꿔치기를 하는 이런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작으로 누굴 뽑는지 옆에서 감시를 한다든지 3명이나 9명 정도가 동시에 같이 투표를 한다든지 표를 여러 장 다 쌓아놓은 다음에 위에만 이승만 표 그리고 밑에만 이승만 표를 넣어서 마치 모든 표가 다 이승만 표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샌드위치 표세기법까지, 이런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동원되면서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 선거를 왜 합니까? 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참다 이건 못 참지라고 하면서 이번 3.15 선거는 무조건적으로 무효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학생들이 감당해야 되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말로만 너희들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하니까 이때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이 폭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3.15 부정선거 직후에 마산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승만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번 선거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자, 이렇게 평화 시위의 열기가 강해지던 가운데 발포해! 경찰들이 최루탄을 쏴요. 경찰들이 무력으로 이 평화 시위를 진압하고 있던 와중에 가스를 내뿜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최루탄이 한 학생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학생의 이름은 김주열. 김주열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은 뒤에 사망하니까 당황한 경찰들은 학생의 시신을 바다에 그대로 유기합니다. 그러나 4월 11일 진실은 바다 수면 위로 떠올랐죠.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발견되니까 마산 시민들은 이 정권을 살인 정권이라 칭하면서 모두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살인 정권은 물러나라. 김주열을 살려내라. 이번 선거는 절대 무효다. 이승만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김주열 학생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그리고 4월 18일 고려대. 단순히 부정선거를 규탄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모두 거리로 뛰쳐나가서 평화 시위를 합시다. 그래, 나가자. 이승만은 물러나라. 살인 정권 물러나라. 김주열 학생의
자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물러나라!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했다는 말을 듣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약 10만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함께 시위에 동참하게 되죠. 이승만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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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 안 하고 뭐해? 아무리 써도 시민들의 기세가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살인정권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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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은 하야하라! 국민 죽이는 살인정권 물러나라! 이승만은 부정선거와 김주열 학생 치사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1960년 4월 26일 마침내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승만이 물러난 뒤 6월 15일 더 이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국무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내각 책임제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7월 29일 총선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됩니다. 참. 국민들은 시위하고 대통령은 물러나고 민주화니 뭐니 말이 참 많구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군인이 강력한 힘으로 바로 잡아야지. 적절한 때를 찾자고.